추미애의 존재감으로 붙여봤는데요. 추미애 장관이 그제는 국회에서 본인의 탄핵 발의에 여유롭게 미소를 짓더니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는 분노와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장관님, 평소 수명자라는 표현 잘 쓰십니까? 법률 용어 사전에 있는 단어이고요. 법전에 있는 말입니다. 장관님 발언 자료 다 뒤져봐도 수명자라는 말 쓴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법전에 있다니까요. 아니, 장관님 발언 자료 말이야. 예? 말씀하신 거. 그런데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아니 왜 자꾸 따지려고 그래? 내 얘기 질문 답변만 하시면 되지. 국무회의 지금 싸우러 나왔어요? 모욕적인 단어나 그랬잖아요. 망신 주기 위한 그런 질문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꼴이 이제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네? 의원님만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 저만요? 그러면 왜 저 탈핵 소추안을 지금도 냈겠어요? 공정과 정의를 세워달라고. 탈핵 소추안을 냈겠어요? 나 혼자만 얘기하면 이 수명자라는 표현이 주로 군사법원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최강욱 의원이 이 작성에 관여했다, 이 지금 추측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저는 쓰면 안 되겠습니까? 최광욱은 그런 수명자를 쓸 수 있고 남자고 여자인 법무부 장관은 수명자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손정희 변호사님, 어제 수명자라는 표현을 잘 쓰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뭐 법률 용어다, 법전에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수명자라는 단어를 법전에서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수명법관이라는 표현은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소송법에 나오죠, 그거. 네, 아마도 이제 추미애 장관님께서 판사 생활을 오랫동안 재직하다 보니까 판사 생활하다 보면 수명법관이라는 표현을 통용적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수명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서 거기에 자자를 붙여서 쓰신 거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변호사들이, 법률가들이 일반적으로 수명자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생소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럼 군형법에는 나오는 건가요? 네, 근데 저는 군사법정을 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사건을 하지 않아서 수명자라는 건 거의 실무상 저는 쓰진 않고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군사법정을 많이 했던 군 법관 출신들이 쓴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은 제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인과관계가 조금 불명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냥 추미애 장관님 내가 수명법관 많이 써왔기 때문에 수명자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이야기하는 태도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이제 효과적으로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아서 수명자 수명법관 논란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박정화 위원장님. 예. 추 장관은 명을 받들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수명자라는 걸 썼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게 좀 권위적인 사고방식 드러낸 거 아니냐. 명을 받든다 이런 게. 그러니까 어떤 오해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이런 뭐가 자꾸 꼬여가는 부분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그 추미애 장관 뭐 명을 거역했다 혹은 뭐 지시를 잘라먹고 혹은 뭐 한답시고 뭐 이런 얘기들이 좀 기억이 나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그 독선적이고 너무 강한 성격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좀 일부에서 있는데 원래 성격이 그러신지 아니면 이게 또 다른 무슨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 저렇게 말씀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이렇게 강하게만 하다 보니까 조혜진 미래통합당 의원 같은 경우 얘기하는 것처럼 탄핵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당 의원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상황까지도 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추미애 장관 관련한 건 앞서 저희가 봤지만 화면 같이 보면서 추미애 장관이 직접 하신 답변 그다음에 말 뭐 이런 걸 보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재명 기자. 예. 정치부 오래 하셨잖아요. 예. 저 장면 보시고 어떤 느낌 드세요? 지금 뭐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저는 좀 불편했습니다. 가끔 이 버럭 총리들은 좀 있으셨죠. 그리고 뭐 이해찬 총리도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사실 대정부 질문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의원들과 논쟁을 벌여서 버럭 총리다 이런 별명도 얻었었는데 사실 장관이 나와서 저렇게 의원들과 말싸움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니죠. 근데 물론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죠. 뭐 본인이 쓴 거를 자꾸 다른 사람이 썼다고 그러면 억울할 수 있는데
바로 그런 의혹들, 그런 이제 의문이 제기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야 할 의무가 국무위원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대정부 질문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의원이 시중에 이러이러한 궁금증이 있다, 이런 의문이 있다 하면 그걸 충분히 듣고 본인 생각을 표현하면 되는데, 본인 생각을 얘기하면 되는데,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뭐 이런 식의 답변 및 공격은 조금 좀 지나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국민들은 물론 이제 대통령을 보면서 정부의 어떤 태도를 보기도 하지만 사실은 대정부 질문이나 아니면 상임위에서 총리, 그 장관들의 발언, 장관들의 태도를 보면서 사실은 그 정부가 국민을 바라보는 태도들을 또 이제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래서 특히나 이제 또 추미애 장관은 어떤 공정과 정의를 세우는 법무행정의 총책임자라는 점에서 누군가 어쨌든 공정과 정의가 조금 흔들리는 거 아니냐 문제를 제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그 사람을 설득하고 또 설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지 않나. 그런 점에서 저런 싸움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저 대정부 질의나 어쨌든 저 국회의원이 집행부 쪽에 정부 쪽에 질의를 할 때 그거는 그 사람이 개인이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존중을 해야 되고 또 귀를 기울일 그런 의무가 있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조금 좀 불편하긴 합니다. 김영재 의원님, 네. 또 저 남자인 최강욱은 뭐 수명자를 쓰고 뭐 여자는 못 쓰냐? 갑자기 또 남녀 성별 타령을 했어요. 얼마 전에 그 산사로 휴가 갔을 때도 뭐 기자들이 사진 찍으니까 여성 장관에 대해서 관음증이 뭐 나온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한 것 같고 가끔씩 성별 발언을 좀 하십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독특하죠. 독특한데 실제로 이것은 또 좀 군사재판 용어라는 측면을 가지고 수명자는 군사재판 용어니까 남자만 쓰고 여자는 못 쓰냐 이렇게 받아치는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군사재판이라는 걸 인정 안 했잖아요. 예,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그 내부에 깔려 있는 부분은 그리고 또 부적절한 건 최강욱은 이렇게 얘기한 것도 저는 좀 거슬려요. 어쨌든 국회의원으로 와 있는 분한테 아무리 친수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용어를 쓰는 것도 그리고 장관으로서도 사실은 답변 태도가 아니고 저는 근본적으로 보면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 때 대정부 질의를 없애는 법을 그 안에 넣었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지금 현재 대정부 질의의 문제라고 하는 게 지금 앵커께서 현장에 와 계시지만 여와 야가 사람은 달랐지만 거의 대동소이한 질문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냥 일반인들은 저런 질문과 답변 하나 보고 싶습니다만은 장관 입장에서 야당 차례는 돌아가면서 똑같은 질문이 반복되고 여당은 똑같은 옹호론 칭찬론이 반복되는 이런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처음부터 대정부 질의를 나가는 장관의 태도가 야당에 대해서는 이미 싸울 기세로 나가야 되는 그런 면에서 이 장면을 보면 저는 후진국이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영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늦게 가는 국회의원들은 자리가 없어요. 자기 자리에 뭐 이름표도 없습니다. 실제로 대정부 질의도 효율적으로 국회의원이 필요한 사람을 불러서 문제가 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만 얻어오면 되는 것이지 우리처럼 과거 형태로 내가 장관을 이렇게 힘있게 몰아쳤어 이렇게 얘기하기 위한 질문 또 우사 주기 위한 우사라는 사투리를 씁니다만은 상대방을 모욕 주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여야가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